안녕하세요. 과통TV 북한과학기술 토파보기 변학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216 과학기술상을 받은 연구개발 성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과학기술 분야 최고권위상인 216 과학기술상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8월에 올린 토파보기 11, 12에서 소개했습니다. 2004년 시작된 216 과학기술상은 전년도의 가장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들, 특히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한 성과들을 뽑아서 주는 상이고, 2016년부터는 216 과학기술상을 수상한 연구성과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들을 뽑아서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토파보기 28에서는 2021년에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뽑힌 사람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16 과학기술상을 받은 성과는 3개입니다. 첫 번째는 연소모형 주조공정에 필요한 설비 10여 개의 국산화, 그리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주물 제품 생산 방법 개발 및 생산 현장 도입입니다. 연소모형 주조, 낯선 말일 텐데요. 그래서 이건 뒤에 나올 2개보다 좀 길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연소모형 주조를 우리나라에서는 소실모형 주조라고 합니다. 연소는 불에 탄다 또는 태운다는 거고, 소실은 불에 타서 사라졌다, 불에 타서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조는 쇳물을 거푸집에 부은 뒤에 식혀서 물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덧붙이면 여기 나오는 모형은 스티로폼을 깎아서 이 주물하려는 물건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연소모형 주조는 쇳물로 스티로폼 모형을 태워 없애면서 주물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북한 매체에 보도된 이미지와 함께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와 연결된 기계로 스티로폼을 깎아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이걸 모래, 즉 주물사에 묻은 다음에 여기에 쇳물을 부으면 쇳물이 스티로폼을 태우면서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주물이 완성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이 방법은 철강제뿐 아니라 동이나 알루미늄 같은 다양한 금속을 이용해서 그 모래를 기반으로 한 기존 주조법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각종 펌프 날개나 스크루 날개처럼 복잡한 주물품도 정밀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생산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생산 단가가 낮으면서도 환경오염이 적기 때문에 기존 방법에 비해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교류사가 개발했는데요. 2016년 하반기에 처음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들도 2016년 11월 영상에서 캡처한 것들입니다. 첨단과학기술교류사는 그 이후에도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다고 하고, 이번에 216 과학기술상을 받은 10여 개 설비의 국산화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2018년 하반기부터 여러 생산 현장에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라고 독려하면서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안주 펌프 공장을 필두로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 금성트락도르공장, 문천 밸브 공장, 나남 탄광기계연합기업소 등 많은 공장들이 이 기술을 도입해서 각종 주물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소모형 주조 공정의 개발 및 도입을 주도한 첨단과학기술교류사 사장 임완빈은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됐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가 주도한 화력발전소 터빈 날개의 국산화입니다. 이 화력터빈 날개는 고온 고압의 증기로 인한 충격과 부식, 고속회전 등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금속 재료의 수준과 가공 정밀도가 매우 높아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오래전에 국산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에 다시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결국 최근까지도 이 화력터빈 날개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 하반기부터 대북 제재가 강화돼서 터빈 날개 수급이 더욱 어려워졌고, 그래서 전력난을 극복하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흑색금속연구소가 2019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해서 여러 지표들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내열강 재료를 개발했고,
동력기계연구소, 채굴기계연구소, 조종기계연구소 등 국가과학원의 다른 단위들과 함께 이 내열강 재료를 이용해서 화력터빈 날개를 설계하는 방법과 가공 공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평양화력발전소에서 시운전을 해서 전력 증산 효과가 확실하다는 걸 확인한 뒤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여러 발전소에 확대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올해 두 번째 216 과학기술상 수상 성과이고 이 과정을 주도한 흑색금속연구소 소장 김혁은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뽑혔습니다. 마지막 수상 성과는 신품종 아룡 닭, 즉 산란계 육종 및 생산체계 확립입니다. 가금연구원 정주닭 연구소가 개발한 정주닭 2호라는 품종인데요. 북한 보도에 따르면 연간 330개 이상의 알을 낳고 알을 낳을 수 있는 기간이 길고 병에 대한 저항성도 강하다고 합니다. 정주닭 연구소는 이 품종을 육종한 데 더해서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와 협력해서 순종을 선발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도 확립했다고 합니다. 2호니까 1호도 있는데요. 이 1호도 2016년에 216 과학기술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 2호 모두의 개발을 주도한 정주닭 연구소 소장 홍성식도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216 과학기술상을 받은 3건의 성과를 살펴봤는데요. 수상과제 수 3건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왜 이럴까 추정을 해보면요. 북한은 2, 3년 전부터 과학기술이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질적인 경제 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볼 때 과학기술계가 부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시제품에 그치지 말고 실제 생산 현장에 도입돼서 효과를 낼 때까지 연구개발을 계속해라.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대폭 강화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과학기술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더욱 깐깐하게 하라는 거고 올해 216 과학기술상 수상과제가 대폭 줄어든 건 이런 동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몇 개의 과제가 216 과학기술상을 받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2022년 북한의 216 과학기술상에 대해 토퍼봤습니다. 감사합니다.